반갑습니다.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서경석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자동차, 신체 한계를 보완하는 웨어러블 로봇, 환자를 싣고 밀리는 도로를 날아가는 도시명 항공 서비스. 진행자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참 설렙니다. 최근에 제가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가장 관심 있어 한 분야가 바로 이 미래교통이거든요. 오늘 아주 시청자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BC 충북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함께하는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함께 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 산남중학교 학생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남중학교에서 과학을 사랑하는 이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남중 과학전담 최지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학생 모두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들 자리하셨고요. 보은에서 오셨어요. 보은고등학교의 남학생 두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공부의 무료함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보은고등학교 이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다 못해 과학과 사랑에 빠져버린 보은고등학교에서 온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역시 과학 콘서트여서 과학하고 아주 사랑에 빠진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저 자율주행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건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학생을 좀 도와서 좀 이끌어 주실 선배 한 분도 모셨는데요. MBC 충북 라디오하고 TV에서 정말 맹활약하고 계신 방송인 송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자, 우리 송민수님 오늘 네. 저 큰 활약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약간 반장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허. 네, 아이, 든든합니다. 네. 우리 저 송 반장님이 우리 이채훈 학생 그 얼굴 근육 좀 움직이게 좀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엔 좀 한바구스 묶고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이끌어 주실 이야기 손님, 충북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 교수시고요. 스마트카 연구센터장이십니다. 기석철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기석철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자율주행과 그 자율주행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즐거운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에 건설 중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동영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전기차가 저희 충북대학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지금 드론으로 보여지는 저 영역이 지금 오창에서 건설 중인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첨단 센서,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차량 네트워크 등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순환도로는 총 1.4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C트랙 전체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이면 이 시설이 이제 완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은요, 전국에서 이런 테스트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충북대학교와 서울대 단 두 곳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그 두 개 대학의 트랙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충북대 트랙이 서울대 트랙보다 한 2배 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명실공히 충북대학교의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첨단 센서를 이용해서 도로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지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두뇌와 같은 판단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판단된 대로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제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자세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인지할까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차의 위치입니다. GP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GPS만을 가지고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대도시와 같이 빌딩이 높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터널이나 지하도는 전혀 GPS 시그널이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율주행에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내야 될 부분은 도로 주변의 환경입니다. 이 도로 주변의 환경은 물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어느 위치에서 차들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차뿐만 아니라 도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 그리고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그리고 신호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하다는 것은 90%가 아닙니다. 그리고 95%도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정확도의 환경인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핵심 센서 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차는 어디에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원리입니다.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차량을 검지할 수 있고요. 카메라는 자동차에 굉장히 여러 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소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고요. 달리는 자동차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하고 그다음 신호등도 인식하고 대항차의 조명도 인식하고 전조등도 인식하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카메라보다 더 좋은 장점은 카메라는 2차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다는 3차원 정보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면이 카메라에 비해서 우월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라이다가 아직까지는 상용화 전 단계의 센서입니다. 하지만 라이다가 양산 수준으로의 개발이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양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판단 기술입니다. 현재 양산되어 있는 자동차의 판단 기술은 내 차의 속도를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양산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현재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혼잡 구간에서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내 차는 어떤 주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주행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기술까지는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복잡한 주행 판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아까 그 끼어들 때 뒷차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아닌 혹은 자율주행차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크락션을 누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인지할 수 있나요?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끼리. 네,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을 할 수 있다면 뒷차가 크락션을 누를 때 다른 차에게 내가 지금 크락션을 누른다라는 정보를 통신으로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상황을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지금 또 질문이 시작되니까 지금 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좀 받아주시죠. 그 자동차끼리 연결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 차도 연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은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원래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카센터 가서 이렇게 더 좋은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새로 사서 넣으면 그런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시험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제어인데요. 현재 자동차에는 전자조향 장치, 전자제동 장치가 이미 양산이 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면 저희가 판단한 내용을 자동 제어 기술에 내려줌으로써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V2X 통신 기술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주변에 있는 인프라 중에서도 신호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5초 후에 이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미리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가는 자동차가 앞으로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크락션을 울릴지 긴급 제동을 할지 이런 정보들도 주변의 차들이 다 알게 되면 훨씬 더 협력적이고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V2X 통신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단말기들이 시험 샘플들이 나와 있어서 전국에 많은 구간 자율주행 시범 도로에 V2X 단말기들이 깔려 있고요.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V2X 통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의 단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그냥 운전자의 운전을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수준의 저급의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전부 운전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레벨 3는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동차가 운전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운전자가 그 대신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그때부터는 운전자가 운전해야 되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운전자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운전하는 거를 레벨 3라고 합니다. 레벨 4는 운전자는 전혀 운전할 필요가 없고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을 레벨 4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벨 4에도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한해서만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만 레벨 4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부터 끝까지는 계속 레벨 4로,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레벨 4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벨 5는 그런 환경 제한 조건이 전혀 없는 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심 구간을 달리나 고속도로를 달리나 제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을 레벨 5라고 하고요. 쉽게 이해하면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수준이 레벨 5에 해당됩니다. 레벨 5는 언제 양산될지 모르는 지금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수준이고요. 현재
기술 수준은 레벨 3와 레벨 4를 빨리 양산하자 하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통 약자들, 그리고 노화가 진행이 돼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거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더 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내려다주고 그 차는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승객을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분석하다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면은 현재 주차 공간이 거의 80% 이상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고, 그러한 공간을 새로운 녹지 공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심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환경 관리라든지 긴급 차량 서비스 뭐 이런 등등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들이 바로 나타날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주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도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타지 않는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률 개정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차를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법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수용성입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도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윤리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면 한 사람이 죽고 B를 선택하면 5명이 죽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또는 C를 선택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행자들을 죽일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뭐 이런 트롤리 프로블럼이 있고요. 이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자율차와 인간 운전자들이 교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기계의 잘못이냐 사람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들도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사고 예방입니다.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충북 도민 전체가 160만 명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모자른 수준이고요. 청주시가 80만 명이 좀 넘는데 청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표는 액시던트 제로, 사고가 없는 차를 만들자는 목표이고요. 그러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융복합 신산업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들이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들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입니다. 앞으로 5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 1위 자동차를 리딩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꼭 연구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질이 향상이 돼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동의 서비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에 꼭 필요하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이야기여서 네. 더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네.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학생들 중간중간 저 질문을 해서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빼곡히 지금 적어놨는데 네. 교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되는 기술을 뭐 다른 트럭이나 뭐 비행기나 배 이런 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중에 많은 부분이 오늘 다음 시간에 할 UAM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미래 새로운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로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차가 참 잘 돼야 네. 네, 그 원리 그대로 물 위를 맞습니다. 이동하느냐? 배도 자율주행되고 비행기도 자율주행되고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중학교 깜짝 놀랐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판단하는데 라이다 센서가 사용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라이다 센서를 들어본 기억이 휴대전화의 TOF 카메라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크기의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야지 되나요? 이 레이저 포인트는 이렇게 쏘면은 단 한 점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에 있는 TOF도 그 점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서 쓰려면 이 점이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덩치를 계속 커서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레이저 포인트는 하나지만 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얘를 여러 공간에 흐트러뜨리면 여러 포인트를 그렇겠죠. 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크기는 작아지거든요. 현재 크기는 한 주먹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핏 듣기로는 레벨 5에서는 브레이크도 뭐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브레이크가 없나요? 레벨 5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핸들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하는 거는 차 안에 이제 그렇겠죠. 예.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운전자가 필요한 이런 UI들 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든 좀 싸져야 되니까 막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 없애야 돼요. 예. 다 없애려. 자, 이거 뭐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요런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좀 고민해 달라.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주 먼 기술이 아니라 이제 곧 여러분들의 실상에 다가올 기술이고요. 이것이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보내줌으로써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저 교수님 말씀대로 이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는 몇몇 연구자들의 맞습니다. 연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석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